모임 명칭은 저희의 올리원 XX 독서 클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이제 우리 독서 모임, 우리 독서 모임의 전체는 올리원 독서 클럽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모임은 여기서 퍼스트 독서 클럽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오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생각하시고 좋은 이름 있으면 하나 떠오르시면 생각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임 일시, 모임 장소, 그리고 참여 멤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인사회원인데 우리 이사진 모임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단지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처음에 독서 모임 하는 사람도 이거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인사 방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꾸벅하고, 그리고 신상 소개, 관계 소개, 역량 소개, 그 다음에 기대 방향.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다 해보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서운동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독서운동은 제가 오랫동안 정말 평생을 독서운동에 쏟아왔는데 그 독서운동의 결과로 지금 인지 코칭학이 나왔어요. 그 배경은 이겁니다. 독서하다가 책을 잘 못 읽는 아이들은 책을 읽어도 시간만 낭비되더라고요. 그 참 아깝잖아요. 사실 여러분 책만 읽고 자기가 정보를 취득해서 정리만 하면 스승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책 읽는 자에게는 스승이 필요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읽고 스승이 필요 없게끔 만들면 학교도 필요 없고 다 그렇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독서로 됐지 학교 교육으로는 안 됐어요. 학교 교육은 그냥 일반인을 만들어낸 거죠. 도움은 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역량은 독서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학교를 다녀도 마지막에는 독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학교 졸업하고 나서 책 안 읽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아니면 그냥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책을 읽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결국 사회 리더 계층은 전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요, 책 읽기 기간이 약 5년 정도 되면 사회 리더로 발전해요. 근데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10년 정도. 그러니까 초등부터 그냥 그 책 읽기에 몰입했다 하면 이 사람은 한 10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어릴 때부터 했다면 한 20년 정도 책 읽기를 몰입합니다. 제가 근거 데이터를 전부 마련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위대한 인재가 된다라는 말은 책 읽기의 기간과 그 다음에 깊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정상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마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스승을 넘기가 참 힘들거든요. 다 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을 넘냐면요. A 스승 마치고 옆산으로 가라 해서 옆산에 스승 갔다가 그 다음에 옆산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스승을 여러 거쳐야 진짜 스승을 넘어요. 근데 두 번째 방식은요. 아예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스승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스승을 넘어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 스승 밑에서만 배우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게 바로 책이에요. 제가 중세 전기들을 읽어봤더니 중세 학자들은요. 책을 따라서 스승을 이동했어요. 왜냐하면 중세는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A 스승에 갔다가 그 책을 다 읽으면 스승이 가진 책을 다 읽으면 B 스승에게 갑니다. 목적은 스승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진 책을 읽으러 가는 거예요. 안중근이가 그랬잖아요. 안중근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 책 읽다가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가다가 결국은 성균관까지 와서 공부를 했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는 모두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책이 너무 풍족해서 이게 자기 자신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책이라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독서가 얼마나 귀중한지는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이번 사업은 바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인지 코칭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책을 어떻게 하면 읽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연구의 결정체가 이번에 인지 코칭이에요. 즉 언어 인지 기술이죠. 이번에 쓰게 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한번 잘 보시면 제 인생의 여정이 모두 이게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의 배경입니다. 이 부분은요, 처음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멤버들에게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걸로. 뭐 하루 첫 시간에 이걸 다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한 30분씩 정도만 한다든지 해서 어느 시간 하면 끝나겠죠. 예, 그래서 이 정보가 같이 공유돼야 우리가 왜 독서 모임을 하는지, 무슨 독서 모임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그 파일 데이터는 여러분에게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은 이겁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생산형 독서문화운동 계획서 최종 수정이 돼서 네, 이렇게 됩니다. 계획 배경, 독서문화운동 비전과 방향, 문화운동 전략 및 과제, 추진 세부 과제, 생산형 독서 스타 방송. 이거는 현재 우리는 못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공영방송에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선 못하니까 꼴통쇼 알죠? 안 들어보세요? 아니면 강연소들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 강연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꼴통쇼,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 강연소들, 쇼들. 저것도 명견말저 강연쇼입니다. 그 다음에 강연 백도시. 저기 이제 세바시. 네, 세바시. 세바시가 제일 좋겠네요. 세바시 형태의 독서 스타 운동을 할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 지금 현재 국제인지코치협회 그리고 독서문화 독서인지문화원 이쪽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효정실장이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장소를 하나 세팅하면 그 장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바시를 운영할 거예요. 가장 쉽게 빨리 와닿죠. 그때 누가 오느냐? 독서로 성공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 기업인들이 아마 독서로 성공한 기업인들이 참 많거든요. 독서로 성공한 교수들, 독서로 성공한 작가들, 아무튼 독서로 성공한 사람만 골라서 모십니다. 자,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지금 꿈이 뭐예요? 모두 연예인이야. 근데 연예인이 98%, 97% 가까운 사람들이 다 기본 생계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보기 좋고, 두 번째, 소득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세상에서 스타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스타, 연예계 비율, 체육계 비율, 독서계 비율, 가장 높은 비율이 어디예요? 독서잖아요. 독서는 성공률이, 그죠? 제대로만 독서하면 성공률이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1%, 2%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50%, 70%예요, 비율이. 이런 비율을 놔두고 왜 청소년들이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을까요? 와, 진짜 우리는 더 멋진데. 독서로 성공한 사람. 맞아. 바로 그거예요. 방송에 많이 나와야 돼. 그렇죠. 예, 그렇죠. 미디어의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스타 문화, 이 독서 성공 스타. 어때서 김상철 회장이 어떠신가요? 괜찮죠? 진짜 좋죠. 예. 이런 독서 성공 스타 문화 방송을 우리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건 우리가 당장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소 세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 컨택, 이 작업을 해서 이게 기반이 돼서 세바시가 5년 걸렸으면 우리는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저 선진국에서 산업혁명 받고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에 비해서 지금 한국이 따라가는 시간은 2, 30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기업들 성공하는데 3, 4년밖에 안 걸리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했던 일이니까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 생산형 독서 문화 운동을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정 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코치협회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 모이세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세바시 독서 운동을 한번 할 겁니다. 이름은 세바시 쓸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빨리 좀 이해가 되죠? 예. 변 대표님 뭔가 좀 오지 않았어요? 필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독서문화 강연회입니다. 자, 이 강연회부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연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독서 교육과정, 생산형 독서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는 아직 교육과정에는 못 들어오지만 교육과정이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 클럽에는 들어올 수 있죠. 독서 클럽에. 예,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제 우리는 이 두 종류로 끌어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스타 방송 프로그램에 오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세 개가 되겠네요. 예, 스타 방송 프로그램에 오게 하는 거, 아니면 교육과정에 오게 하는 거, 클럽 오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이거 글로 읽어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걸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연구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수천 회의 독서 강연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산형 독서가 있어야 독서가 문화화될 수 있고 진정한 교육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독서 때문에 태어난 거 아시죠? 독서하라고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독일에서도요, 학사는 몇 페이지, 석사는 몇 페이지, 박사는 몇 페이지 정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0페이지인가 뭐 한 학기에 이렇게 읽어야 졸업이 되겠죠. 지금 그런 게 이제 지금 대학들은 거의 없어졌지만 원래 대학이 설립될 때는 독서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는요,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 또는 이렇게 압축 교과서예요. 맞죠? 책 수천 권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압축 교과서인데 대학은 압축 교과서가 아니죠. 그냥 출판된 책을 읽습니다. 이게 바로 대학의 본래 그 수단 중에 하나였죠. 교육 수단 중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학에서 과거에는 대학 졸업할 때 뭐 했죠? 졸업할 때 꼭 써야 되는 거. 지금은 뭐 안 하죠. 논문이죠. 왜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피아노를 10년 치면 연주를 하고, 미술을 10년 하면 전시하고, 초중고 다 책 읽기 아니에요? 글 읽기. 대학 4년 책 읽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저술이에요. 책을 읽고 난 마지막은 저술이 원래 논문으로 바꿔준 거죠. 왜? 그냥 일반적인 책 쓰기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는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이용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생산형 독서 계획의 연구 배경은 바로 책을 읽고 분명히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저는 책 읽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꿈의 학교도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한 꿈의 학교를 했잖아요. 아예 교과 뺐습니다. 저는. 영어 수학도 실은 선택했어요. 그걸 정말로 책 읽기를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3개월마다 논문을 하나씩 썼잖아요. 소논문을. 소논문이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100쪽이었잖아요. A4 용지.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꿈의 학교에서 좌절했던 게 책 읽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마지막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꿈미학교를 접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리고 나와서 10년을 더 연구해가지고 지금 인지기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인지기술은 이제 책을 못 읽는 아이들도 책을 읽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정보를 설계하고 창의인지까지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정말 기획작품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10년을 이 짓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정말 지금 언어인지기술은요, 독서의 꽃입니다. 그럼 교과서는? 아유, 그거야 너무 쉽죠. 교과서는요, 전부 체계화돼 있잖아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로고 하나 보여드려야겠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독서를 통한 성장인데요. 이걸로 볼게요. PDF 파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요. 되게 곤란하게 되었네.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잠깐만요. 독서 그래프. 그냥 이걸로 합시다. 자, 이 그래프인데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시간이고 이게 역량이에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 40년쯤 갔을 때 책을 매일 꾸준히 읽었을 때 40년 걸려요. 그러고 이때 갑자기 빅뱅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까지 아주 좋게 말하면 패턴인데, 안 좋게 말하면 누구도 독서를 못하게 만드는 정말 지옥의 그래프예요. 근데 교과서는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교과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공부한 만큼 역량이 자라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 책은 이렇게 자라고요. 독서는 이렇게 간다고요. 교과서를 읽으면 이렇게 가고 그래프가 잘 나가는 거죠. 시간만큼 성장하니까. 근데 책은 읽은 만큼 성장이 안 되고 지지부지 하다가 어느 틈에 계속 읽은 사람이 이래요. 이렇게 올라가요. 마의 그래프라고 그래요. 예, 정보 융합이죠. 정보 설계. 다시 말해서 교과서는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수천 권을. 자, 식물에 대한 책 하나 읽으면요, 모든 사람이 발견했던 것들이 논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체계를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효과예요, 이게. 근데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권 읽으면 그 다음 책은 설계가 없잖아요. 융합이 안 돼. 다 따로따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융합이 돼서 체계가 잡힐 때쯤이 바로 이때라 이 말이에요. 이때. 물론 책을 좀 지혜롭게 읽는 사람은 좀 빨리 오기도 해요. 어떻게? 분야를 좁게 읽어가지고 분야를 좁게 읽고 한 분야를 아주 오랫동안 읽어버리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러면 한 몇 년 안에 옵니다. 40년까지 안 가요. 근데 책을 누가 그렇게 읽어요? 대학에서 골라준 교재처럼 재미없는 책 봤어요? 왜 재미없죠? 한 분야만 계속 읽잖아요. 교수가 한 분야만 읽어요. 자기 분야만. 대학 나와가지고요, 4년 지나면 대학을 하나씩 졸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책을 읽을 때만 가능해요. 한 분야 책을 몰아서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융합이 될 때까지, 그때. 그게 전문가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책을 50권 읽고 내 안에서 융합을 시켜가지고 체계를 잡았다. 석 달 안에 50권 읽었어요. 그럼 석 달 안에 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평생을 독서만 연구하고 독서만 해오던 사람이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생산형 독서. 사실 제가 교보문고 그 사장하고 생산형 독서를 하자고 했을 때도 사실 이 기술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 이걸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번에 드디어 생산형 독서의 원천인 언어인지학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25년 만에 발견한 결과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요. 제 온몸이 정신이 영혼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산형 독서 문화 운동은요. 우리의 기반이지만 문화 운동은 기반이고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문화 운동의 꼭대기는 언어인지 기술을 언어인지 코칭으로 바꿔서 세상에 리더들을 키워주고 교수들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는 책 읽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정말 불편했고 불만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 그렇게 해서 연구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현재는 취업시험에 모두 몰입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참 어려운 구조. 제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한 것이 꿈의 학교였고 그 뒤로도 계속 학생들을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이 인지기술을 가지고 했던 아이들은 전부 책을 다 썼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4학년 데리고 됐어요. 다 책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만 꿈의 학교만 해도 설계를 정밀하게 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 설계를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예 딱 규칙대로 하면 돼요. 그 규칙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번에 그 인지기술 책이 나오면 꼭 보십시오. 정말 와, 우리 효정 실장이 요즘에 맨날 저한테 전해갖고 막 놀래. 우리 스태프들이 막 놀랜다니까 하면서 보다가 연락이 와. 그런 정도로 저도 아주 심혈을 기울인 25년을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니까 생략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출판 문화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출판계 한계 상황이 있는데 출판사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출판 수익은 감소하는 현상. 출판물은 증가하는데 수익은 감소하는. 참 재밌죠. 역비리 현상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출판계의 총수익이 감소한 게 아니고 출판사들의 수익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총수익은 늘어났겠죠. 출판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파이는 조금 커졌는데 아래 출판사들이나 저자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 먹기 위해서는 적어진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출판계 다 하는 소리가 뭐죠? 죽겠다잖아요. 근데 출판계 큰 볼륨은 커졌어요. 볼륨 전체는 커졌어요. 이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정보입니다. 또 하나는 출판물은 늘어가고 출판사는 늘어가는데 독서 인구는 줄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네, 줄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말이 돼요? 여기 정말 출판계는요, 이 모순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책은 누가 사요? 책은 늘고 책도 많이 사는데 책도 많이 사요. 근데 독서 인구는 줄었어요. 그럼 누가 책 사는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생산자들이 사는 거예요. 생산자들. 80대 20 법칙이란 말이에요. 즉 20%의 저술 인구가 20%도 안 되죠. 10% 5%도 안 되는 이 저술 인구가 책을 사는 게 바로 출판계 소득을 만들어내는 정말 참 괴로운 문화죠. 자, 이런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책 쓰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쓰는 문화는 독자를 위해서일까요?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시작. 예, 자기를 위해서. 전부 자기를 위해서 책을 판매 신경 안 씁니다, 요즘에. 한 번 써본 사람은 절대 판매 신경 안 써요. 처음 쓴 사람만, 야, 잘 팔 거야. 네, 아주 우스꽝스러운 지금 스토리가 우리 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출판계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책을 읽어야 돼요? 예, 소비자. 일반인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반인들 모두가 나도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출판 문화는 예, 인류 역사를 뒤집는 혁명이 됩니다. 학생들이 책을 쓰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을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독서 문화의 혁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지 코칭 하느라고 제가 이런 말을 거의 안 했을 텐데 드디어 제가 생산형 독서 문화의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계의 한계 상황은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달할 때 잘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네, 독서 출판 문화 배경이 그렇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 배경을 살펴보면 제가 5년간 독서와 인공지능, AI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AI와 독서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100회 이상 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왜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는요, 기존의 시대와 다릅니다. 기존은 인공지능 이전은요, 한 권 읽은 사람이 읽지 않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었죠.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가 그 대표죠. 내가 교과서를 배우면 바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 쪽에 가장 일자리가 많은 게 뭐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학교 교사 말고 과외 교사 가장 많습니다. 근데 더 이상 과외 교사가 이제 살아날까요? 교사도 지금 죽을 판인데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마음에 편치 않을 겁니다. 스피커가 교육용 로봇이 도입되면서부터 이 교실은 활기가 넘치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The reason that we focus on educational robotics is that robots introduce a very unique thing in the education world. Robots are non-judgmental. They don't care if we made a mistake. Many times when, as a student, when we make a mistake, the teacher tells us, oh, you did something wrong, you can try harder. And we all cringe when we get this kind of feedback. So many students are afraid to raise their hand and say the right answer because they're afraid from the negative feedback or they're afraid from their friends laughing at them. Now, if they made a mistake... 여러분, 반에서 공부할 때 참 이런 현상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공부를 어려워하는. They're working with the robot doesn't care. The robot is not going to tell them, no, you're bad, right? 학생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이 로봇은 북미와 중남미 수천 개 학교에 보급되고 있다. 로봇이 교실에 등장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를 예측한 미래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학교와 교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했다. There are going to be robots in the classroom that will supplement the role of the teacher. 지금 시작됐어요. 북미 쪽은 이미 지금 학교에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젠 더 이상 정보 교육이 아니다. 더 이상 정보 교육이 아니다. 이제 정보는 AI가 공급할 겁니다. 왜? 교과 정보는요, 체계화되어 있어요. 체계화되어 있어서 쉽게 정보를 로봇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독서 정보는 못합니다. 체계화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검색해서 그냥 일부 보여주는 건 가능한데요.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사람,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자, 인공지능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이겁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Korea inherited the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British and the Americans. It was a copy of 즉 한국은 백긴 경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economy. Right? How do we copy this? How do we copy that? Well, you got to learn a lot. So 예. 일본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예. 다 가져다가 번역해가지고 외웠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빨리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남이 했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남이 했던 일은 무조건 정보를 수집해서 체계화한 다음에 내게 적용한다면 남들의 10배로 빨리 갑니다.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왔죠. 자, 그럼 보세요. you have an education system to learn all this stuff to copy. 지금 이게 필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 다 하시는 얘기예요. Okay, you've done it. You've succeeded. Now you're often off almost alone. You're like, oh, this open. What's next? What's next? Well, no one's gotten there yet. Who are you going to? 지금 선진국은 이미 바꾸고 있거든요. 선진국 어떻게 바꿨을까요? 정보 교육은 우리한테 넘겨주고 자기들은 지금 전부 창의성 교육으로 코딩 교육으로 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바꿀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바꿀까요? 지금 알아요 다. 그렇죠. 시스템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단지 바꿀 수 있는 데는 대안학교라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교육부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데만 바꾸고 공교육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만 바꿀 수 있는 거고 이 공교육 체계는 교사들 자체가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못 바꿔요. 최소한 교사들이 물러나서 사람이 교체될 때까지 못 바꿔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학교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학교 보내는 것도 몰라야 보내지 알고는 힘들어서 못 보내요. 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서서 이제 바꿔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Copy for the 2030. Who are you going to copy for 2050? The Americans are going through this too. The French are going through this too. 사실 서양도 우리보다 좀 빠르긴 하지만 지금 이 과정에 지금 속해 있어요. 왜? 인공지능은 나오자마자 전 세계화 됐거든요. 예, 누가 마이크를 좀 꺼주실래요? 화상에 있는 분 마이크 좀 꺼주세요. 유 교수님 마이크 꺼주세요. 네.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 아세요? 인공지능 시대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이유는 같이 시작했어요. AI 2011년입니다. 2011년에 딥러닝이 나왔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야. 과거에는 먼저 시작한 서양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똑같이 시작했어요. 단지 우리는 좀 악조건을 가지고 있죠. 영어가 일반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 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다 똑같은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알트스쿨 망하는 거 보세요. 대안학교 추천업 들어가지고. The Chinese are going through this too, right? We, the world, are getting connected, so we together are like in this open territory, this new thing. But now, 핵심을 본 겁니다. not only is there going to be a lot of choice, but it's like free, open choice. It's like we're inventing the future. 모두가 발명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 여기서 이렇게 말을 쓰면서도 이것도 지금 맞는지 몰라요. 잘 들으십시오. 미래가 요구하는 능력은 창의성, 문제 해결, 소통, 협업이다. 이것도 지금 누가 맞는지 몰라요.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요즘 핵심 역량 결과 보면요. 이건 완전 춘추전국 시대예요. 아무도 답이 없는. 각자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내는. 여기서 잘 보죠. 창의성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 없잖아요. 같은 걸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창의성이지. 이렇게 쓰면서도 잘 몰라요.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은 협업하려면 소통해야 되는 거지. 방송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좀 기회라는 거예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 지식은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필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로봇을 개발해 교육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채워진 로봇은 교사보다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to meet you anyway. 한 교실에 있지만 학습 속도가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달라 학생들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수준별 학습에 한계가 있다. Begins with a C. 그러나 You want to change 로봇은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지식은 언제든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꿈의 학교 했을 때 모두 개인 노트북을 쓰게 하고 수업할 때 강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수업은 노트북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스스로 해라. 그래야 자기 수준을 중학교 1학년이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일 수 있어요. 그러면 4학년부터 할 수 있죠. 근데 강의를 한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없애버린 겁니다. 벌써 지금 언제입니까? 98년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일반화시키지는 못했죠. 꿈의 학교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로봇이 수업 시간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더 이상 지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좀 와닿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보를 분명히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인간은 정보를 배우지 않아야 되는가? 아니요.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정보를 배우는 과정에서 뭐가 개발돼요? 예, 사고하고 언어력이 개발돼요. 여러분 정보 안 배우고 사고하고 언어를 개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자, 궁금한 거 보세요. 배우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죠. 어디까지 배워야 되냐. 그럼 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정보를 배워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배우는 게 10이라면 그 10에서 1이나 2만 배우고 나머지 8을 어디다 써야 돼요? 바로 지금 말하는 사고하는 능력, 언어를 배우는 능력, 그리고 활동하는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적게 배우면서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생산형 독서가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 제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알려진 정보는 AI를 활용하고 알려지지 않는 정보는 독서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죠. 좀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알려진 정보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알려지지 않는 정보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근데 알려지지 않는 정보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책은 아직 정리되지 않는 정보들이 개인적으로 막 쏟아내는 겁니다. 맞아요? 예,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이에요. 개인들이 쏟아낸 책은 논문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보세요. 논문을 읽고 논문에 나온 내용을 실험하면 실험한 사람이 나타낸 결과값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죠. 그러면 책 한 권을 읽고 우리 자녀 잘 키웠다 해갖고 그 책 한 권 읽으니까 똑같이 그 책대로 내 아이가 잘 커요? 책은 그게 안 돼요. 이게 바로 책이에요. 책은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요즘 알고리즘 사고에 재미난 그 하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샌드위치 그거 좀 보내주세요. 샌드위치 교육이라고 알고리즘 사고거든요. 사실 제가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게 떠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혹시 누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생활형 코딩, 생활형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보냈어요? 아, 하고 있어요? 요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건데, 자,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Then do it.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자, 지금 샌드위치 조리법을 아이한테 순서대로 적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로봇이야. 아빠가 로봇이고 샌드위치 조리법 문안이 지금 코딩이에요. 그걸 따라서 로봇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이제 Got hi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말대로 하면 지금 아빠가 맞죠. 샌드위치에 펴 발라주세요 했으니까 버터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아빠는 적힌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형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활형 알고리즘도 얘들한테 적으라면 이렇게 못해요. 제가 자주 한 거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부터 사고 운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 사고하는 거 자동차 차 앞에서 키를 열고 운전을 하기까지 자 말로 한번 해보세요. 순서를. 거의 다 틀렸습니다. 거의 99%가 다 틀려요. 왜? 실제 운전하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실제 운전하면 안 틀려요. 근데 알고리즘으로 하면 틀려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 사고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요즘에 여기 유행이 돼가지고 막 이제 다른 종류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여러분 코딩 수업은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이게 목표예요. 이게. 그럼 2단계가 어떻게 가죠? 자, 이제는 이렇게 하겠죠. 네가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알고리즘 짜봐.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계획을 세우는 거. 미리. 샌드위치를 만든 거에 비해서 수천 배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해낼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일에든 성공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독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그 궁금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게 종합되면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책은요. 자, 여기 보세요. 알려진 정보하고 알아내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알려진 정보와 알아내고 싶은 정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 책이. 그러면 알아내는데 가장 근접해 있는 책을 읽고 그 사이를 더 좁힐 수 있는 게 알아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래도 우리가 교과서에 몰입하겠어요? 20년을 교과서에 몰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전 정말 일찍 발견했어요, 이거를. 꿈의 학교 설립할 때 그때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독서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자, 이제 사업 계획 배경을 종합해보면 독서 인구 감소 원인이 뭐라고요? 인터넷 시대에 단편글 읽기에 집중하고 영상 자료의 시청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책을 읽지 않고 교과 공부에 집중하는 이것이 독서 인구 감소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 구입 비용이 증가한 것은 바로 20%의 생산자들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모두 저술의 꿈을 꾸게 하는 거. 근데 저술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저술이 필요해요. 한 번은 저술을 해야 돼. 왜? 저술을 한 번 하면 그 분야의 책을 다 읽게 되고, 읽게 되면 알려진 정보와 알아내고 싶은 정보 사이에 내가 끼게 되고, 책을 쓰게 되면 여기에 완전히 근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독서의 필요성은 이제는 교과 정보를 AI가 다 제공하니까 이제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독서는 저작권 때문에 AI가 접근을 못해요. 제가 신간을, 여러분이 최근에 나온 신간 주제를 하나 골라가지고 읽고 책을 써보세요. 그럼 진짜 여러분은 무조건 그 시대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정말 이 방식을 이용하면요, 6개월에서 1년이면요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들부터 시킨 거죠. 가능했습니다. 또한 학교 독서의 한계가 있어요. 학교 독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책 읽고 나면 독서 종합 그 시스템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이력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생산을 하는 건 꿈도 못 꿔요. 맞나요? 모든 교육은 교과서에 집중됐어.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요, 정말.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이건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10년을 눈 감고 이 연구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그동안의 왼수를 좀 갚으려고요. 네. 아니 그동안 왼수를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계획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배경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독서운동 개요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오늘 1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독서운동의 개요, 운동 비전, 목표, 독서 의미, 독서운동 방향, 그리고 세부 사업, 전국 강연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독서 교육 사업, 그리고 독서 클럽 사업, 단계별로 전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메인 포맷과 메인 계획으로 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계속해 나가자고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 오늘 수정된 건 전부 다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서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완성을 시켜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알고리즘.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알고리즘이죠. 만약 제가 지금 이걸 짜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야, 독서합시다 이러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을 좀 여러분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번에 이제 강연 사업을 조금 있으면 펼쳐갈 겁니다. 강연 사업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진진미학이라고 그 진로 진학 콘서트 굉장히 크게 활동을 해왔죠. 여기도. 네, 여기는 우리 그 정동환 회장인데 저희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패턴은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이 연합하는 행사로 가게 됩니다. 공동 주최예요. 그리고 저희 이사진에 그쪽 이사진이 들어오고 제가 그쪽 이사진으로 가서 완전히 정말 하나의 현실성과 맞붙은 거죠. 독서의 약점은요, 독서가 약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독서가 현실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뭔지 아세요? 맞춰보시죠. 독서가 학교 현장에 접목되는 데 약점. 당장 학생들의 관심은 진로 진학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로 진학의 꽃은 사실은 독서거든요. 그래서 진로 진학과 독서가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현장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데는 좀 어려워요. 관심이 일단 없어요. 근데 진로 진학은 어때요? 관심이 높아. 그러니까 진로 진학에 얹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규모는 우리가 훨씬 큽니다. 전국을 또 전 세계를 나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독서는. 그래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진로 진학 얘기를 하면서 꽃은 독서로 끝을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한 생산형 독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가 이제 오늘과 내일의 학교 법인의 모습이고, 이게 국민독서 인지문화원 같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타납니다. 과정 소개에서 계속해서 독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강의를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이쪽에서 요구하는 강사의 레벨이 500명, 1000명씩을 데리고 진행할 수 있는 대중형 강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정도 강사 레벨이면 지금 전부 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들어갔을 겁니다. 학습 쪽에서 우리 변 대표님 드디어 이력 좀 채우세요. 좀 훨씬 많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사진 멋지네. 이야. 그 다음 초등영역. 아직 덜 들어갔습니다. 우리 거 지금 넣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콘서트 했던 내용들이에요. 저희도 이 정도 규모의 그 콘서트는 다 했거든요. 훨씬 더 큰 콘서트 다 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저희 거죠, 이게. 이게 저희 거죠. 뭐 저희도 뭐 1000명씩, 2000명씩 데리고 다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과 내일보다는 저희가 했던 규모가 훨씬 클 겁니다. 연수도 벌써 8년 차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는 진진미학이라고, 진로 진학 미래 학습 해가지고 진진미학의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이제 생산형 독서인데 올리온 독서 클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진진미학이 먼저 지금 터지고요. 그 다음에 올리온 독서 문화가 뒤로 터질 겁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강사 중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두 강사가 교차 편성이 되면서 이번에 초대형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이스트소프스 있죠? 알톨즈 그쪽하고 저희가 했을 때 현장 인원만 10,000명을 동원했잖아요. 광고만 1,000만 개 들어갔고요. 그런 초대형 강의가 이제 이번에 진행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많이 함께 협조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희 강의할 때는 우리 쪽 강사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적은 곳, 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대형 강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온리원 독서 문화 운동은 그 대상이 강의하는 그 공간이 도서관, 학교, 그 다음에 기업체 다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강의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적은 도서관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강연이 진행되면 바로 교육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 인지 기술을 꼭 배워두셔야 돼요. 안 배우시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교육은 못하는 겁니다. 강연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3학기죠. 이번에 지금 석사과정 3학기가 1필이지 저술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은 와서 자기 책 쓰고 저술과정을 배우라는 거죠. 그게 딱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시점이 3학기가 저술과정이니까 여기하고 딱 맞아서 독서 저술이니까 생산이니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여기서 배우셨던 분들도 1필이지 저술과정은 한 번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배우셔야 여러분이 책도 쓰고 또 여기에서 독서 교육까지 생산형 독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석사 과정에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편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석사 있는 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전문가 과정에서 그냥 배우는 거 있죠. 학위 없이 그냥 배우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학위 없이 배우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숙 실장님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배우셔가지고 이 독서 교육 사업에 넘어오는 분들을, 강연 듣고 독서 교육으로 넘어오는 분들을 누가 가르칠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저술 코칭이 일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름 누구죠? 그 저술 코칭하는 네? 송숙희 또 그다음에 김병환. 예, 김병환 씨가 지금 제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책 60권인가 썼잖아요. 3년 만에. 그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뻑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술 기술은 저희가 가진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기술입니다. 왜요? 설계형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술 시장을 이번에 3년 안에 바꿔치자. 3년 안에 저술 시장을 바꿔버리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카페에 가면 그 저술 코칭 카페에 들어가면 그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 기술만 보여줘도요, 두말 안 합니다. 이게 종결자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광명시장, 군포시장, 시장들 책을 설계를 딱 해가지고 와서 설계 딱 보여주면요, 10분 안에 전부 항복합니다. 그 정도예요. 자기 책을 이렇게 설계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술의 핵심이죠. 그래서 독서 교육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빨리 저술 교육 과정을 밟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밟아서 일필휘지라고 합니다. 저술 코칭 시장을 잡아냅시다. 저는 지금 사실 이게 2년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왜 못한 줄 아세요? 저술 코칭을 끌어갈 멤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몇 번 시도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사업한다고 저술 코칭 쪽에 해서 했다가 끌어갈 멤버가 없어요. 왜? 첫 번째는 책을 좀 쓴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을 터득해서 저술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은 널려 있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장에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책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책을 많이 쓴 사람들 책을 보면 너무 허접해요. 정말 왜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저희 책은 그렇지 않죠. 설계에 의해서 쓰여지니까. 그래서 독서 교육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클럽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임에 오신 분들이 이제 저술 코칭이든 독서 클럽이든 독서 강연이든 여기서 이제 모두 배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 우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25년간 독서운동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출됐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이 사람들을 거두어서 함께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어느 날 우산을 만들리라. 바로 이게 이 지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동안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산 밑에서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 배워가지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이걸 배워가지고 각양각색의 정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나씩 세부적으로 나눠 가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운동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 잠깐 갖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잠깐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느낌도 좋습니다. 그냥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한번 우리 변 대표님 한번 먼저 스피커를 열어주세요.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 교수님 보면서 늘상 감동이 와요. 아, 이게 저기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좀 한편 아쉬운 게 너무 교수님 너무 멀리 있고 일반인들은 너무 저 밑에 있어서, 그래서 그 중간에 가장 쉽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위를 연구 안 했더라면 여기까지 못 나왔어요. 예. 우리 스태프들 제일 1번 불만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같은 걸 안 한대요. 사업이 됩니까? 사업은요, 작은 거라도 계속 같은 걸 갖고 끌고 나가야 돼요. 제가 말했어요. 진짜 얼마나 불만을 많이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추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까지 찾아야만 내가 멈춘다. 네, 여기가 멈춘 지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철 회장님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 주셨는데 오늘 느낌. 머리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막상 지어서 행동으로 변화오는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야 길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지금 네. 따라가는 게 처음.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우리 김상철 회장님이 소개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죠.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네. 우리 김지철 이사님이 아마 원장님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렇죠.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실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실질적으로 속도가 생산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부분이 실질적인 문제는 집중화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걸 사실은 깨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게